혹시 데이터는 잔뜩 있는데 이걸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던 적 없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10년 동안 쌓인 노하우로 여러분의 데이터를 누가 봐도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이야기로 바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복잡한 차트랑 스프레드시트만 보면 머리가 찌끈찌끈하죠.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쵸? 마치 데이터라는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기분이랄까요? 자, 이제 그만 헤매고 우리 함께 의미라는 등대를 타자볼 시간입니다. 이 복잡한 그래프를 명쾌한 스토리로 바꾸는 비결, 그게 뭘까요? 더 많은 데이터를 때려 넣는 거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바로 그 데이터를 이야기로 엮어내는 능력,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데이터 발표를 그냥 보고에서 청중을 사로잡는 한 편의 쇼로 바꿔줄 핵심 비법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시각적 기초. 이건 마치 집을 짓기 전에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멋진 이야기를 준비해도 보여주는 그림판 자체가 엉망이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단단하게 토대를 쌓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표 많이 보셨죠? 데이터가 정확하게 다 들어있긴 한데 이걸 보고 있으면 우리 뇌가 정말 힘들어해요. 잠깐만요. 2019년 마스카라, 2025년? 숫자가 뭐였지? 이렇게 행이랑 열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숫자를 비교하고 기억해야 하잖아요. 인사이트 하나 얻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똑같은 데이터를 막대 차트로 바꿨을 뿐인데 와, 어떤가요? 그냥 눈으로 쓱 훑어봐도 뭐가 늘었고 뭐가 줄었는지 바로 보이죠? 우리 뇌가 길이를 비교하는 건 정말 순식간이거든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랑 선 그래프가 데이터 시각화에서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이 티켓 처리량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이건 뭐랄까 데이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많은 선, 테두리, 숫자들 이런 시각적인 요소들이 오히려 진짜 중요한 데이터를 가려버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디자이너라면 여기서 뭘 가장 먼저 지워버리고 싶으세요?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굵은 격자선, 두꺼운 테두리, 굳이 필요 없는 데이터 숫자들. 이건 그냥 시각적인 소음일 뿐이에요. 정보를 더해주는 게 아니라 방해만 하죠. 기억하세요. 훌륭한 데이터 스토리텔링의 첫걸음은요. 과감하게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불필요한 것들을 싹 걷어내니까 어때요? 시끄러운 잡음이 사라지니까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데이터라는 신호가 훨씬 더 선명하게 들리죠? 좋습니다. 이렇게 캔버스를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모든 선이 똑같은 색, 똑같은 굵기로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하고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듣는 사람은 대체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길을 잃어버리고 말죠. 꼭 기억하세요. 모든 걸 다 강조하는 건 결국 아무것도 강조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다른 배경 정보들은 회색으로 살짝 뒤로 물리고 우리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 주인공, 바로 이 최신 데이터에만 스포트라이트를 탁 비춰주는 거죠. 색깔과 굵기로요. 어때요? 이제 청중의 시선은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곳에 꽂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청중의 시선을 지휘하는 힘이에요. 좋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정돈된 캔버스가 준비됐어요.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서사적 레이어를 입히는 겁니다. 이 캔버스 위에 어떻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그려 넣어서 데이터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죠. 자, 이런 그래프 제목, 연간 재고 회전율. 틀린 말은 아니죠? 정확해요. 근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죠? 이건 그냥 차트에 붙여놓은 이름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런 인사이트를 주지 못해요. 그런데 제목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대성공! 드디어 4년 만에 재고 회전율이 업계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와,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이게 바로 그냥 요약이 아니라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제목의 힘입니다. 청중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바로 이 한 문장은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상황입니다. 내가 직접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쓰는 자료랑 이메일로 보내서 혼자 읽게 할 자료는 완전히 달라야 해요. 발표할 땐 내가 주인공이니까 슬라이드는 최대한 심플하게,
하지만 혼자 읽는 문서에서는 슬라이드 자체가 모든 걸 설명해주는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야죠. 상황에 맞게 똑똑하게 디자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파이 차트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 뇌는요, 각도나 넓이를 정확하게 비교하는데 정말 쥐약이에요. 이쪽 파이 조각이랑 저쪽 파이 조각을 비교하려고 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냥 포기하고 싶어지거든요. 그 대신에 이렇게 하나의 깔끔한 전후 비교 막대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과학이라면 시큰둥하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재밌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라는 강력한 스토리를 입히는 거죠. 어때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이 변화의 힘이 훨씬 더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정말 멋진 시각 자료와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게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그냥 보기 좋은 떡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바로 이 모든 걸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전략가의 사고방식입니다. 여기 시간대별 콜센터 문의량 데이터가 있어요. 딱 보니까 점심시간이랑 오후 4시쯤에 문의가 폭주하네요. 이건 그냥 팩트죠. 그런데 이 팩트가 과연 누구에게나 똑같은 의미일까요? 천만에요.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의 의미는 180도 갈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인력관리팀에게는 점심시간 피해서 교대 근무 짜야겠네 하는 인력 배치의 문제가 되고요. 인사팀에게는 금요일은 한가하니까 이때 팀 행사하면 좋겠다는 복지 아이디어가 됩니다. 또 시스템 운영팀은 이걸 보고 6주 차에 왜 저렇게 튀었지? 그때 시스템 장애 있었나? 하고 문제를 찾아내겠죠. 똑같은 데이터, 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 핵심은 이거예요. 데이터 스토리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듣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우리가 보통 데이터 분석 발표를 할 때 이렇게 하죠. 1번, 배경 설명. 2번,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3번,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끝! 어때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 결정적인 무언가가 빠졌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정말 90%의 사람들이 놓치는 마지막 한 걸음. 바로 그래서 뭘 어쩌자고에 대한 답, 즉 권장사항입니다. 청중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해야 돼요?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던져줘야 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분석을 그냥 보고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바꾸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이죠. 단순히 예쁜 그래프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전달하고 싶은 그 데이터를 듣는 사람이 당장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마음먹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이야기로 엮어내세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그냥 데이터 분석가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행동으로 이끄는 스토리텔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컴퓨터 속에 잠자고 있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 그 안에는 아직 세상이 듣지 못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배운 것들을 가지고 그 잠자는 이야기를 한번 깨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데이터는 과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